사만다 헤이즈는 알렉산더 리드의 화려한 맨해튼 저택에 들어섰다. 이슬에 젖은 낡은 운동화를 신은 그녀의 눈은 경계했지만 결단력이 있었다. 새쌍둥이는 대리석 계단 위에서 그녀에게 베개를 던지며 외쳤다. 시골뜨기, 너도 다른 사람들처럼 도망칠 거야. 그녀의 짐을 끌고 나가는 하녀는 비웃었다. 여기서 하루 이상 버틴 사람은 없어. 사만다는 베개를 줍기 위해 몸을 굽히며 차분히 미소 지었다. 몇 분 뒤 소년들이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복도를 질주하며 다른 하녀들처럼 그녀를 쓰러뜨리려 했을 때 그녀는 갑자기 스케이트보드에 올라 원을 그리며 돌았다. 세 소녀는 충격에 얼어붙었다. 높은 천장과 크리스탈 샹들리에로 장식된 대형 홀은 스케이트보드 소리가 사라지면서 조용해졌다. 사만다는 한 발로 보드를 안정적으로 서 있었고 헝클어진 포니테일에서 갈색 머리가 흘러내렸다. 5살 된 새 쌍둥이 톰이, 맥스, 레어는 장난기와 경외심 사이에 갇힌 눈으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노령의 집사 그레이슨 씨는 안경을 코 위로 밀어 올리며 박수를 쳐야 할지 꾸짖어야 할지 모르는 듯 손을 움찔거렸다. 문가에 있던 하녀는 반쯤 다친 그녀의 짐을 보며 중얼거렸다. 5분 안에 그만둘 거야? 항상 그래. 리더인 토미는 얼굴에 비해 너무 큰 미소를 지으며 물총을 겨누고 그녀의 뺨에 물을 뿌렸다. 가엾은 소녀야 시골뜨기. 그는 목소리가 벽에 반사되며 조롱했다. 사만다는 소매로 물을 닦았다. 그녀의 시선은 천천히 의도적으로 그의 눈을 맞추었다. 그녀는 움츠리지 않았고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다. 좋은 목표야. 그녀는 평온한 톤으로 말했다. 하지만 다음에는 저쪽 꽃병을 맞춰봐. 소년들은 웃음을 멈췄다. 그레이슨 씨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다. 사만다가 흩어진 베개를 모을 때 날카로운 목소리가 홀을 가로질렀다. 완벽하게 관리된 손톱과 빳빳한 유니폼을 입은 키 큰 클라라가 기둥에 기대어 비웃는 미소를 지었다. 벌써 저 아이들 뒤치다꺼리하고 있네. 그녀는 모두가 들을 수 있게 크게 말했다. 다른 사람들의 엉망을 치우는데 익숙하겠지. 아마도 트레일러 파크에서 자랐을 거야. 다른 한여들은 웃음을 참으며 사만다를 쳐다보았다. 토미는 맥스를 밀며 킥킥댔다. 사만다는 베개를 가득 안고 클라라에게 등을 돌렸다. 그녀는 천천히 돌아서며 조용한 강도로 하녀들의 눈을 마주쳤다. 클라라의 미소가 흔들렸다. 사만다는 말없이 계단으로 걸어가 베개를 깔끔하게 놓고 손을 털었다. 고칠 수 없는 걸 부수는 것보단 낫지. 그녀는 부드럽지만 분명하게 말했다. 클라라의 얼굴은 굳고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홀은 다시 조용해졌다. 계속하기 전에 부탁 하나만 들어줄래? 핸드폰을 꺼내서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을 남기고 채널을 등록해줘. 우리가 이런 사만다의 이야기, 넘어져도 더 높이 일어서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계속 나눌 수 있게 해줘. 자, 다시 시작하자. 새 쌍둥이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들은 복도를 질주하며 새 스케이트보드 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폭풍처럼 울렸다. 램프가 흔들리다가 결국 깨져서 날카로운 조각으로 산산조각 났다. 곱슬머리를 한 중간 아이 맥스는 외쳤다. 다른 사람들처럼 울고 도망칠 거야. 가장 작은 레어는 고무공을 던졌고 그것은 그녀의 무릎을 맞고 테이블 아래로 굴러갔다. 그레이슨 씨는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한숨을 쉬었다. 너무 연약해 보이시는군요. 헤이즈 양, 정오까지는 가실 겁니다. 사만다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램프의 조각을 모으며 무표정한 얼굴로 손을 움직였다. 그리고 말없이 구석에서 여분의 스케이트보드를 잡아 올라타고 혼란 속에서 완벽한 원을 그리며 미끄러졌다. 소년들은 멈춰섰다. 그녀는 그들 앞에 멈춰섰고 운동화가 살짝 삐걱거렸다. 새로운 규칙이야. 그녀는 차분하지만 이미 승리한 선생님처럼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꽃병을 넘어뜨린 사람은 치워야 해. 토미의 물총이 옆으로 떨어졌다. 맥스의 입은 벌어졌다. 러의 공은 그 자리에 머물렀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새 쌍둥이는 들었다. 그날 아침 사만다는 소년들을 따라 장난감이 허리케인처럼 흩어진 놀이방으로 갔다. 그녀가 블록 하나를 줍기 위해 몸을 굽혔을 때 날카로운 웃음소리가 울렸다. 또 다른 하녀 엘렌은 짧고 마른 체형의 찡그린 얼굴로 문가에 서서 팔짱을 끼고 있었다. 오, 새로운 유모가 벌써 무릎을 꿇었네.
그녀는 조롱이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 아이들이 그녀를 잡아먹지 않기만을 기도하고 있겠지. 근처에서 블록을 쌌던 토미는 엘렌의 톤을 받아들여 악랄하게 웃었다. 그래, 그녀는 자비를 구할 거야. 그는 덧붙였다. 사만다는 블록을 쌓으며 손은 안정적이었지만 턱은 잠시 긴장했다. 그녀는 블록 하나를 들고 토미에게 다가갔다. 가치 있는 것을 만들어봐. 그녀는 그의 손에 블록을 놓으며 말했다. 그리고 엘렌을 향해 돌아서며 덧붙였다. 아니면 그냥 어떻게 하는지 지켜봐. 엘렌의 비웃음은 얼어붙고 팔이 떨어졌다. 사만다는 다시 소년들 쪽으로 돌아가며 그들은 이미 블록을 더 높이 쌓고 있었고 그들의 웃음소리가 조롱을 대신했다. 점심은 완전히 다른 혼란이었다. 윤이나는 마호가니 테이블과 벨벳 의자가 있는 식당은 궁전처럼 보였지만 새쌍둥이는 그것을 전장으로 만들었다. 스파게티가 날아가며 천장에 붉은 선을 그렸다. 오렌지 주스가 바닥에 떨어져 의자 다리 주변에 고였다. 토미는 사만다의 스웨터에 케첩을 문지르며 너무 웃겨서 거의 넘어질 뻔했다. 다른 한여들은 울며 도망갔어. 그는 그녀가 무너질 것을 도전하듯 말했다. 맥스는 그녀의 어깨에 미트볼을 던져 기름진 얼룩을 남겼다. 런은 테이블에 우유를 부으며 그녀의 손 쪽으로 흐르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레이슨 씨는 문가에 서서 팔짱을 끼고 고개를 저었다. 내가 말했잖아. 그는 측은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주방의 한여들은 문을 통해 날카롭고 분명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녀는 끝났어. 한 명이 말했다. 저 악마들과의 점심을 견디는 사람은 없어. 다른 한 명이 비웃으며 덧붙였다. 사만다는 테이블 가장자리를 꽉 잡고 스웨터는 망가졌고 머리는 목에 달라붙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눈을 안정시켰다. 혼란이 더 커지기 전에 사만다는 한 번 손뼉을 쳤다. 소년들은 포크를 공중에 멈췄다. 그녀는 서랍에서 작은 앞치마 3개를 꺼내 각 소년에게 던졌다. 좋아. 그녀는 칼처럼 날카롭게 말했다. 오늘은 네가 주방장이다. 가장 맛있는 요리를 만든 사람이 먼저 먹는다. 새 쌍둥이는 앞치마를 손에 든 채 멈춰섰다. 토미는 트릭을 기다리듯 눈을 찡그렸다. 맥스는 고개를 기울이며 호기심을 보였다. 런은 앞치마를 트로피처럼 꼭 쥐었다. 사만다는 그들이 논쟁하기를 기다리지 않았다. 그녀는 그릇과 파스타, 소스병을 꺼내 테이블에 놓았다. 시작해. 그녀는 물러서며 말했다. 소년들은 망설이다가 뛰어들었다. 토미는 파스타로 흔들리는 탑을 쌓았다. 맥스는 극적인 제스처로 샐러드를 버무렸다. 레오는 소스를 조심스럽게 바르며 혀를 내밀었다. 20분 후 테이블은 재난이 아니라 진짜 식사처럼 보였다. 알렉산더 리드는 윤이 나는 구두를 신고 들어와 차가운 회색 눈으로 방을 훑었다. 그는 손에 가방을 든 채 멈춰서 조용히 앉아 인간처럼 식사하는 아들들을 바라보았다. 샹들리에의 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며 잠시 동안 그도 인간처럼 보였다. 소년들이 식사하는 동안 새로운 목소리가 방에 스며들었다. 정원사 폴은 복도에서 몸을 기울이며 진흙투성이의 붓으로 바닥을 더럽혔다. 이거 귀엽네. 그는 모두가 들을 수 있게 크게 말했다. 유모가 이제 요리사인 줄 아나 보네. 아마 다이너보다 더 화려한 주방은 본 적 없을 거야. 주방의 하녀들은 문을 통해 엿보며 낄낄거렸다. 맥스는 파스타를 포크로 집어들고 사만다를 힐끗 보았다. 그녀는 폴을 보지 않았다. 대신 럴에게 냅킨을 건네며 그의 작은 손을 잡고 턱에서 소스를 닦았다. 좋은 요리사는 스스로 정리해 그녀는 안정된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는 돌아보지 않고 덧붙였다. 그리고 좋은 일꾼은 자기 자리를 지킬 줄 알아. 폴의 비웃음이 사라지고 그의 부츠는 불편하게 움직이며 뒤로 물러났다. 하녀들의 웃음은 목에서 사라졌다. 소년들은 그녀의 말의 무게를 모른 채 식사로 돌아갔다. 오후는 새로운 문제를 가져왔다. 사만다는 운동화를 신고 자갈길을 걸으며 소년들을 찾으러 정원으로 향했다. 그녀는 유리문 뒤에 숨어있는 소년들을 너무 늦게 발견했다. 그들은 그녀를 잠그고 스프링클러 시스템을 켰다. 차가운 물이 사방에서 뿌려져 그녀의 청바지, 스웨터, 머리카락을 적셨다. 토미는 휴대폰을 흔들며 그녀를 녹화했다. 봐, 보모가 쥐처럼 젖었어. 그는 기쁨에 찬 목소리로 외쳤다. 맥스는 유리를 두드리며 웃다가 숨이 찼다.
러는 문에 코를 대고 킥킥킥 댔다. 안에서 하녀 하나가 다른 하녀에게 낳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속삭였다. 이게 마지막이다. 이 트릭 후에 모두 그만둬. 그레이슨 씨는 창가에 서서 손을 뒤로 모으고 얼굴은 읽을 수 없었다. 사만다의 옷은 무겁고 차가운 물이 손끝에서 떨어졌다. 그녀는 천천히 그리고 의도적으로 미소 지으며 문 옆에 신발을 정리했다. 그녀는 잔디에서 무언가를 줍는 척하며 주머니에 넣었다. 봐. 그녀는 유리를 통해 침착하게 말했다. 너희 엄마의 보물? 소년들의 웃음은 멈췄다. 그들의 엄마는 3년 전에 떠났고 보물이라는 단어는 마른 풀의 불꽃처럼 다가왔다. 토미의 휴대폰이 내려갔다. 맥스의 손은 자물쇠에 얼어붙었다. 러의 눈이 커지며 웃음이 사라졌다. 사만다는 서두르지 않고 물이 얼굴을 타고 흐르는 채로 기다렸다. 소년들은 문을 열고 맨발로 빗속으로 뛰어나왔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주머니에서 작은 물건 3개를 꺼냈다. 사탕과 스티커. 특별한 건 없었다. 3개의 보물. 그녀는 말했다. 정원을 치우는 걸 도와주면 너희 거야. 그들은 함께 일하며 지늘기 발가락 사이로 스며드는 동안 웃었다. 나중에 그들은 불평 한마디 없이 말라 수건을 어깨에 망토처럼 걸쳤다. 그날 저녁 사만다가 소년들을 침대에 눕히자 그림자가 방을 가로지르며 떨어졌다. 아까의 키 큰 하녀 클라라가 문가에 서서 팔짱을 끼고 린넨 더미를 들고 있었다. 너무 편안해지지 마. 그녀는 낮고 독이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너는 리드 씨가 진짜 품격 있는 사람을 찾기 전까지 임시야. 반쯤 잠든 소년들은 듣지 못했지만 사만다는 레어의 담요 위에 손을 멈췄다. 그녀는 손가락을 조심스럽게 펴고 클라라를 마주했다. 품격은 입는 게 아니야. 그녀는 조용하지만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아무도 볼 때 하지 않는 행동이야. 클라라의 눈이 좁아졌지만 그녀는 물러나며 린넨이 손에서 조금 미끄러졌다. 사만다는 소년들에게 돌아가며 불을 어둡게 하면서 낮게 흥얼거렸다. 그날 밤 알렉산더 리드는 일찍 집에 돌아와 이미 넥타이를 풀고 있었다. 사만다는 소년들의 방바닥에 앉아 해적과 숨겨진 금에 대한 잠자리 이야기를 읽고 있었다. 새쌍둥이는 그녀 주위에 퍼져 눈이 무겁고 손에는 인형을 쥐고 있었다. 토미의 머리는 그녀의 무릎에 기대었다. 맥스의 발은 게으르게 움직였다. 러의 엄지는 입 근처에 있었다. 알렉산더는 문틀에 기대어 팔짱을 끼고 얼굴은 딱딱했다. 첫날은 운이 좋았어. 그는 유리처럼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내일은 다시 혼란이 돌아올 거야. 그는 더 가까이 다가가며 그림자가 이야기책을 가로질렀다. 수십 명의 보모들이 실패했어. 너도 다르지 않아. 사만다는 책을 닫고 낡은 표지에 손가락을 잠시 머물렀다. 그녀는 부드럽지만 흔들리지 않는 눈으로 올려다보았다. 잘 자요, 리드씨. 그녀는 말했다. 소년들이 그녀의 이름을 중얼거리며 잠에 빠져들었다. 새벽 2시 저택의 조용함이 깨졌다. 러는 열이 나서 깨어났고 작은 몸이 담요 아래서 떨렸다. 직원들은 의사를 부르며 목소리가 겹쳐서 긴박하게 울렸다. 사만다는 누구보다 빨리 움직였다. 그녀는 시원한 천을 잡아 러의 이마에 대고 침착한 손으로 천을 확인했다. 그녀는 전해질 물을 섞어 그에게 마시게 하며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의사가 영상통화로 응답했을 때 사만다는 천 맥박, 호흡을 마치 평생 해온 것처럼 보고했다. 알렉산더는 문가에 서서 셔츠가 풀리고 두려움에 가까운 눈으로 보았다. 레어는 사만다의 손을 꼭 잡고 그녀의 가슴에 기대어 잠들었다. 의사의 목소리가 전화기를 통해 터져나왔다. 그녀가 잘하고 있어요. 알렉산더의 턱이 굳었지만 그는 움직이지 않았고 말을 하지 않았다. 그의 손은 문틀에 놓여 있었고 손가락 관절은 하얗게 변했다. 다음 날 아침, 사만다가 여전히 창백하지만 회복 중인 레어를 거실로 데려가자 복도에서 하녀 무리를 지나쳤다. 앨런, 마른 체격에 하녀가 앞으로 나서며 그녀의 길을 막았다. 조심해, 아이를 떨어뜨리지 마. 그녀는 주먹을 끌 만큼 큰 목소리로 말했다. 리드 씨가 그의 소중한 아이를 너가 실수하는 걸 보고 싶지 않을 거야. 다른 하녀들은 서로 눈길을 주고 비웃었다. 사만다는 레어를 조심스럽게 조정하며 그의 머리를 그녀의 어깨에 기대게 하고
앨런의 시선을 마주했다. 나는 맡은 것을 떨어뜨리지 않아. 그녀는 차분하지만 의미가 담긴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앨런을 돌아서며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런은 깨어나며 엄마 3이라고 중얼거리며 작은 손으로 그녀의 스웨터를 잡았다. 다음 날 아침 주방은 소문으로 가득했다. 사만다는 소년들의 아침 식사를 위해 계란을 깨며 여전히 케첩이 희미하게 묻은 스웨터를 입고 있었다. 두 하녀는 싱크대에 머물며 낮지만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도 나머지처럼 해고될 거야. 한 하녀가 그녀를 힐끗 보며 말했다. 리드 씨는 절대 싱글맘을 믿지 않을 거야. 다른 하녀가 덧붙이며 비웃음을 거의 숨기지 않았다. 사만다의 칼은 중간에 멈췄고 칼날이 빛을 받았다. 그녀는 돌아보지 않고 말을 하지 않고 계속 양파를 자르며 손은 흔들리지 않았다. 새쌍둥이는 운동화를 신고 타일 위로 달려왔다. 엄마, 쌈! 토미가 외치며 그녀의 다리를 감쌌다. 맥스와 레어가 달려들며 그녀를 거의 넘어뜨렸다. 아침 식사 시간, 그들은 밝고 따뜻한 목소리로 외쳤다. 미스터 그레이스는 문가에 서서 눈이 촉촉해지고 손을 꽉 쥐고 있었다. 알렉산더는 깔끔한 정장을 입고 얼굴은 침착했다. 그는 멈춰서 아들들이 의자에 올라가 팬케이크와 시럽에 대해 떠드는 것을 보았다. 사만다는 그들 앞에 접시를 놓으며 부드럽고 서두르지 않았다. 알렉산더는 커피 주전자를 집어들어 컵에 따르고 그녀에게 건넸다. 고마워요. 그는 이전보다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아무도 할 수 없었던 일을 해줘서. 사만다는 컵을 받아 손잡이를 스치며 고개를 한번 끄덕였다. 그리고 소년들에게 돌아갔다. 하녀들은 조용해졌고 비웃음은 사라졌다. 밖에서는 타블로이드 사진사가 창문을 통해 사진을 찍었다. 억만장자의 악동 삼둥이를 길들인 신비로운 여자라는 헤드라인이 이미 형성되고 있었다. 몇 주 후 드문 조용한 오후에 사만다는 소년들과 음악실에 앉아 작은 드럼에 리듬을 두드리는 법을 가르치고 있었다.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고 정원사 폴이 서 있었다. 그의 모자는 손에서 꼬여 있었다. 이제 선생님 놀이를 하시나 봐요. 그는 조롱이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다. 다음은 뭐죠? 바닥 닦는 법 가르치기? 토미의 드럼스틱이 멈추고 그의 눈이 사만대게로 향했다. 그녀는 드럼을 계속 두드리며 리듬을 유지했다. 그리고 막대를 맥스에게 건넸다. 박자를 유지해 그녀는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폴을 마주하며 손을 옆에 느슨하게 두었다. 그들은 들을 가치가 있는 무언가를 만드는 법을 배우고 있어요. 그녀는 말했다. 당신도 들을 가치가 있는 말을 배우면 좋겠네요. 폴의 턱이 굳고 그의 모자가 손에서 구겨지며 문을 쾅 닫고 나갔다. 소년들은 환호하며 드럼을 더 크게 두드렸다. 그들의 웃음이 방을 가득 채웠다. 몇 주가 지나고 저택은 달라지기 시작했다. 새쌍둥이는 더 이상 꽃병을 부수지 않았다. 그들은 테이블 위에 있고 바닥에는 없었다. 그들은 부탁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했다. 몇 년 동안 아무도 그들에게서 듣지 못한 말이었다. 사만다는 그것을 강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그들에게 방법을 보여주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신발끈을 묶어주었으며 그녀의 손은 부드럽지만 단호했다. 그들은 자신도 모르게 그녀를 따라했다. 그레이슨 씨는 미소를 짓기 시작했고 그의 크기는 부드러운 웃음소리로 대체되었다. 하녀들은 짐을 싸는 것을 멈췄지만 몇몇은 여전히 닫힌 문 뒤에서 속삭였다. 그녀는 일시적일 뿐이야. 한 명이 세탁실에서 시트에 주름을 잡으며 말했다. 그녀는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야. 다른 사람이 복도에서 날카로운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사만다는 그 모든 것을 들었지만 그녀의 얼굴은 변하지 않았고 그녀의 초점은 소년들에게 있었다. 어느 날 오후 사만다는 도서관에서 새 쌍둥이와 함께 담요와 의자로 요새를 만들었다. 토미는 그녀의 어깨에 망토처럼 시트를 걸쳤다. 웃음소리가 터졌다. 맥스는 그녀에게 종이왕관을 건네며 그녀가 요새의 여왕이라고 주장했다. 레오는 공룡에 관한 책을 움켜쥐고 그녀 옆에 몸을 말았다. 그레이슨 씨는 차를 담은 쟁반을 들고 지나가다 멈춰서서 지켜봤다. 그의 눈은 부드러워졌고 그의 입은 드물게 미소를 지었다. 근처에 있던 하녀가 다른 하녀에게 속삭였다.
그녀가 그들을 소나기에 넣었어. 오래 가지 않을 거야. 사만다는 레어에게 담요를 덮어주며 그 말을 무시했다. 소년들도 속삭임을 알아채지 못했다. 그들은 너무 바쁘게 웃고 있었고 그들의 목소리는 음악처럼 방을 가득 채웠다. 비오는 오후 사만다는 소년들을 데리고 오래된 장난감이 가득한 다락방으로 갔다. 그들이 먼지 쌓인 책과 나무 기차를 뒤적이는 동안 클라라는 계단 꼭대기에 나타났다. 그녀의 구두는 날카롭게 소리를 냈다. 다시 흙에서 놀고 있군. 그녀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경멸로 가득 차 있었다. 이 집을 돼지우리로 만들고 저 아이들을 길거리 아이들로 만들고 있어. 맥스는 장난감 차를 떨어뜨리고 그의 눈은 좁아졌다. 사만다는 그것을 주워 먼지를 털고 다시 그에게 건네주었다. 우리는 여기서 이야기를 찾고 있어. 그녀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퍼뜨리는 것보다 낫지. 그녀는 트렁크를 열고 젊은 여인이 3명의 어린 소년과 웃고 있는 희미한 사진을 꺼냈다. 알렉산더의 고인이 된 아내였다. 새 쌍둥이는 그 주위에 모여들었고 그들의 수다는 부드러워졌다. 클라라의 구두는 그녀가 물러나면서 소리를 냈고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으며 다락방 문은 쿵소리를 내며 닫혔다. 정원은 그들의 가장 좋아하는 장소가 되었다. 사만다는 소년들에게 씨앗 심는 방법을 가르쳤고 그녀의 손은 그들의 손을 부드러운 흙 속으로 안내했다. 토미는 너무 깊이 파서 흙을 사방으로 던졌다. 맥스는 나무로 자랄 것이라고 주장하며 막대를 심으려 했다. 러는 씨앗을 흙 속에 조심스럽게 눌렀고 그의 얼굴은 진지했다. 사만다는 그들의 실수를 비웃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다시 보여주었고 그녀의 목소리는 인내심이 있었다. 어느 저녁 해가 낮게 기울었을 때 소년들은 그녀 주위를 돌며 웃음소리를 돌담에 메아리치게 했다. 알렉산더는 분수대 옆에 서서 멀리서 지켜봤다. 그의 양복은 구겨졌고 그의 머리는 약간 헝클어져 있었으며 마치 서둘러 집에 온 것 같았다. 토미는 아버지의 손을 잡아당기며 그의 목소리는 크고 분명했다. 아빠, 엄마 샘이 영원히 여기 있을 수 있어요? 맥스와 런은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렉산더는 무릎을 꿇고 양복 재킷을 풀며 잔디를 쓸었다. 그는 사만다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따뜻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고 그 안의 반지는 황금빛을 받았다. 사만다, 나와 결혼해 줄래? 소년들은 숨을 죽였다. 사만다는 입술을 열고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천천히 그리고 확실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새 쌍둥이는 환호하며 그녀를 껴안았고 그들의 목소리는 기쁨으로 얽혔다. 다음 날 사만다가 소년들을 정원으로 데리고 갈 때 엘렌은 유리문 옆에 서서 팔짱을 끼고 타블로이드를 들고 있었다. 이것 좀 봐. 그녀가 소리쳤다. 신문을 흔들며. 그들이 너를 억만장자의 자선 사례라고 부르고 있어. 스포트라이트가 좋겠지? 소년들은 멈췄고 사만다의 손을 꽉 잡았다. 그녀는 타블로이드를 받아들고 제목을 훑어보고 깔끔하게 접었다. 그들은 원하는 대로 쓸 수 있어. 그녀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내가 누군지를 다시 쓸 수는 없어. 그녀는 신문을 다시 건네고 엘렌의 눈을 바라보며 소년들을 밖으로 이끌었다. 나중에 배달이 도착했다. 소년들을 위한 새로운 정원 가꾸기 키트와 함께 알렉산더의 가족을 위한 메모가 있었다. 엘렌의 얼굴은 불타올랐고 그녀는 복도를 쓸었다. 타블로이드는 쓰레기통에 구겨져 있었다. 뉴스는 폭풍처럼 퍼졌다. 타블로이드는 억만장자의 유모가 신부가 되다라고 외쳤다. 속삭였던 하녀들은 그들의 시간이 줄어들고 그들의 이름은 명단에서 조용히 사라졌다. 기자에게 소문을 전한 한 명은 그녀의 얼굴이 온라인에 도배되었고 그녀의 말은 수천 명에게 조롱받았다. 사만다의 운동화를 비웃었던 또 다른 이는 그녀가 방치한 꽃병이 그녀의 감시 아래 깨지면서 직장을 잃었다. 사만다의 과거에 대한 소문을 퍼뜨렸던 세 번째 사람은 그녀의 소셜미디어 계정이 그녀를 질책하는 댓글로 가득 찼다. 아무도 자랑하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진실은 느리고 꾸준한 물결처럼 움직여 거짓말을 씻어냈다. 사만다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들의 사과에 머물지 않았다.
그녀는 알렉산더의 손을 잡고 앞으로 걸어갔고 소년들은 앞서 달려갔으며 그들의 웃음소리는 황금빛보다 밝았다. 어느 저녁 사만다가 소년들을 도와 정원 창고에서 새집을 칠하고 있을 때 폴은 얼굴이 붉어져서 편지를 손에 들고 스톰딘 했다. 이제 네가 손댈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겠지? 그는 침을 뱉으며 그의 직무 성과에 대한 경고를 들고 흔들었다. 넌 그저 운이 좋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야. 토미의 붓은 얼어붙었고 파란색이 테이블 위로 떨어졌다. 사만다는 붓을 빨간색에 담그고 레의 새집에 조심스럽게 줄무늬를 그렸다. 럭스는 네가 만드는 거야. 그녀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 자신의 것을 만들어보는 게 어때? 그녀는 토미에게 깨끗한 붓을 건네며 그의 손을 안내해 그의 작업을 마치게 했다. 폴은 편지를 구겨서 그의 부츠를 쿵쿵거리며 나아갔고 그녀를 놓친 진흙 자국을 남겼다. 그레이슨 씨는 나중에 그것을 쓸어냈다. 소년들은 창고의 부드러운 빛 아래 밝게 새집을 칠했다. 저택은 조금씩 변했다. 한때 차갑고 메아리 치던 대리석 바닥은 소년들의 양말을 신은 바라 아래 따뜻하게 느껴졌다. 한때 전쟁터 같았던 식당은 이야기를 나누고 시럽으로 끈적해진 손가락을 위한 장소가 되었다. 사만다는 변하지 않았다. 정말로? 그녀는 여전히 소년들의 신발끈을 묶어주었고 여전히 그들의 아침을 만들어주었고 여전히 해적과 용에 대한 이야기를 읽어주었다. 그러나 이제 그녀가 복도를 걸을 때 아무도 속삭이지 않았고 아무도 비웃지 않았다. 그들은 고개를 끄덕이거나 미소를 짓거나 옆으로 비켜섰다. 그녀는 존경을 요구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그녀의 어깨를 펴고 그녀의 눈이 그들의 눈을 만나는 방식으로 그것을 지니고 있었다. 새 쌍둥이는 키가 자랐고 그들의 장난은 부드러워졌고 그들의 웃음은 더 커졌다. 알렉산더의 차가운 가장자리는 녹았고 그녀의 이름을 부를 때 그의 목소리는 더 따뜻해졌다. 한때 딱딱하고 형식적이었던 그레이슨 씨는 그녀의 책상에 작은 선물을 남기기 시작했다. 시집, 그녀의 이니셜이 새겨진 머그잔, 조용한 감사의 표시였다. 어느 조용한 아침, 사만다는 복도에 서 있었다. 그녀의 운동화는 부드러운 플랫으로 바뀌었고 그녀의 스웨터는 단순한 드레스로 대체되었다. 새 쌍둥이는 대리석 바닥에 다리를 꼬고 앉아 크레용으로 그녀의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토미는 그녀를 스케이트보드 위에 그렸고 그녀의 머리는 날아다녔다. 맥스는 그녀를 앞치마를 두르고 팬케이크 접시를 들고 있는 모습으로 그렸다. 런은 그녀의 얼굴만 웃고 있는 모습에 꽃으로 된 왕관을 씌웠다. 알렉산더는 벽에 기대어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고 그의 넥타이는 느슨했고 그의 얼굴은 부드러웠다. 그레이슨 씨는 지나가다가 벽에 걸린 사진의 틀을 조정하기 위해 멈췄다. 빗속에서 웃고 있는 사만다와 소년들의 사진. 그들의 얼굴은 진흙과 기쁨으로 밝았다. 저택은 이제 박물관이 아니라 집처럼 느껴졌다. 공기는 더 가벼웠고 벽은 더 따뜻했으며 침묵은 삶의 윙윙거림으로 가득 차 있었다. 가족 저녁 식사 중 사만다가 토미에게 으깬 감자 그릇을 건네줄 때 새로운 한여 리사는 근처에 맴돌며 그녀의 눈은 날카로웠다. 어떤 사람들은 사다리를 이렇게 빨리 오르는 게 재밌어. 그녀의 목소리는 충분히 크게 들렸다. 정상의 매력을 발휘하는 게 좋겠지. 테이블은 조용해졌고 포크는 멈췄다. 알렉산더의 손은 그의 유리잔을 꽉 잡았다. 사만다는 그릇을 내려놓고 그녀의 움직임은 신중했고 리사를 바라보았다. 나는 오르지 않았어. 그녀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네가 열지 못한 문을 통해 걸어 들어왔다. 그녀는 맥스를 도와 감자를 퍼주며 그녀의 미소는 부드러웠다. 리사의 얼굴은 붉어졌고 그녀는 바쁘게 움직였다. 접시를 치우면서 그녀의 손이 떨렸다.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떠들었지만 알렉산더는 사만다를 바라보며 조용한 자부심을 느꼈다. 사만다는 과거에 대해 말한 적이 없었지만 작은 순간들에 그것이 드러났다. 라디오에서 특정 노래가 나올 때 잠시 멈추며 숟가락을 꽉 쥐는 그녀의 모습, 가방에 넣어둔 낡은 로켓을 흘낏 쳐다보는 모습, 그 잠금 장치는 오랜 세월의 손길로 닳아 있었다. 아이들의 웃음을 보며 미소 짓는 그녀의 눈에는 아무도 이름 붙일 수 없는 무게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삐걱거리는 바닥과 얇은 벽이 있는 작은 아파트에서 딸을 혼자 키웠고
생활비를 벌기 위해 2배로 일했다. 이웃들이 그녀의 낡은 옷을 보고 수군거릴 때 상사들이 그녀의 능력을 의심할 때도 맞서 싸웠다. 그러나 그녀는 계속 나아갔다. 그녀의 마음은 흔들림이 없었고 손은 한시도 쉬지 않았다. 이제 이 저택에서도 그녀는 혼란을 질서로, 의심을 신뢰로 바꾸었다. 어느 저녁 사만다는 정원 벤치에 앉아 있었고 아이들은 위층에서 잠들어 있었다. 공기는 따뜻했고 별들은 돌담 위로 밝게 빛났다. 알렉산더가 그녀 옆에 앉아 손을 잡았고 그의 손가락은 그녀의 손가락 사이로 자연스럽게 얽혔다. 그들은 말하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저택은 그들 뒤에서 부드럽게 빛났고 창문은 따뜻한 빛으로 가득했다. 사만다는 낡은 운동화 한 켤레와 부서지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여기에 왔다. 그녀는 혼란과 잔인함, 의심을 마주하고 그것을 새로운 것으로 바꾸었다. 싸우거나 증명하려 하지 않고 그저 존재함으로써. 그 조용하고 꾸준한 존재로 그녀는 모든 것을 바꿨다. 판단받고 무시당하고 소속되지 않는다고 들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은 틀리지 않았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 당신의 힘은 진짜이며 충분하다. 계속 걸어라. 계속 존재하라. 진실은 예상치 못한 일출처럼 확실하게 다가온다. 어디에서 보고 계신가요? 아래에 댓글을 남기고 실망과 배신, 그리고 마침내 치유의 여정을 함께 하려면 레지스터 채널